원심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국무위원 7인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후부서 작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사후부서 폐기 관련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비어폰 현출 방해 관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체포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사후부서 작출 관련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체포방해 관련하여서는 김씨과의 공무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형식적인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고 국무회의의 정족수만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한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한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이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인정됩니다. 국무회의 참석 기회만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실질적으로 심의할 권한을 보장하여야 하는 점,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7인의 국무위원들과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이루어진 소집 통지로 인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국무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2인의 국무위원들 간에 실질적으로 심의권이 침해되었다는 결과는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인의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권을 규정한 헌법 제87조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하여 심의권을 박탈한 것은 헌법 파괴적 국헌문란 행위의 시작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후부서 작출 관련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무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허위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은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향후 탄핵 심판 절차 및 수사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의 행사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현실적으로 문서의 신용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으며 침해할 위험성만으로도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무실에 비치 보관하게 함으로써 향후 탄핵 및 수사 절차에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문서의 신용을 침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이렇듯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 비치한 것은 이미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할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으로 행사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무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사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홍보 비서관에게 허위 공보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지시인 점,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위법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는 없는 점, 하태원 해외 홍보 비서관 역시 원심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부할 의무는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허위 공보를 작성하여 배포하게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이렇듯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거짓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국가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다음으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피고인의 공모관계 판단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범행에 있어 김씨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본부장 이광우 등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받았다는 가족 경호부장 김신의 진술, 가족 경호부 소속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상황 등을 김신에게 보고하는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김신 역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김신은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여 영장 집행을 저지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는 이상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이렇듯 조직적인 물리력 행사와 보고 체계가 입증되었음에도 공모 관계를 부정한 것은 조직 범죄의 특성을 관과 명백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형부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같이 국헌 문란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 국민들에게 어떠한 사과의 메시지조차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거나 경시하였고 달리 유리한 양형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합니다. 이에 특별검사는 원심이 무죄로 선고하거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